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어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해외나 뭐 이렇게 좀 운동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은 코어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몸의 중심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코어 운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사람들이 제일 처음 운동을 접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 막 스쿼트 뭐 며칠 챌린지 막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스쿼트를 다들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든 운동 목적이든 한 번씩 운동을 접할 때 제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운동이 스쿼트다 보니까 한 번씩은 접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좀 이런 얘기, 뭐 이거는 실제로 많이 쓰는 얘기니까, 오죽하면 닥치고 스쿼트라고 하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스쿼트를 조금 거의 막 절대적인 운동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스쿼트를 하면은 살도 빠지고 힙업도 되고 다리살도 빠지고, 이런 좀 기승전 스쿼트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상 스쿼트를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했는데 그 스쿼트를 하다가 아파지는 경우,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운동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무작정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스쿼트를 통해서 오히려 운동 효과가 아니라 이렇게 통증을 얻게 되는, 운동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스쿼트는 그냥 닥치고 스쿼트가 아니라 따지고 스쿼트를 해야 된다. 스쿼트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기능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기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동작을 취해야 스쿼트가 좀 완벽하게 나오는지, 스쿼트를 했을 때 아프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좀 따져가면서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다행히 코어가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기존에는 계속 운동만 강조하는 시스템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사실 운동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다가 아팠던 분들이 많이 생기고 다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코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어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코어라고 하면은 골반이랑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전까지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조금 지면에 바로 붙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발이 코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푸코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발바닥, 발 쪽을 코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조금 움직임 개념으로 사람의 몸을 다루기 시작을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한테 코어는 어떤 특정한 근육보다도 전신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몸의 중심을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코어의 개념 자체, 그 중요한 이유 자체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얼마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느냐, 그 기능을 올려주는 게 이제 코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사람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쪽 손은 배에다가 올려주시고 나머지 손은 이렇게 만세를 하신 상태에서 그냥 힘을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툭 떨어질 때 중지, 잡아주는, 다시 떨어질 때 멈춰주는 힘을 줄 때 어디서부터 힘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팔을 잡아야 되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배에만, 이렇게 중심에만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정성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팔을 떨어뜨릴 때 잡아줄 때 팔관절에 붙어있는 근육들도 같이 쓰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잡거나 혹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중심부터 우리가 쓰려는 근육 관절, 우리가 쓰려는 관절들의 근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걔네가 어떤 패턴,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때 우리는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코어 운동은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그냥 전신의 조화 자체를 코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코어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 코어도 운동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해야 된다, 복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플랭크라던가 뭐 백 익스텐션,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엉덩이 운동도 되게 중요하게 보죠. 그러면서 이제 브릿지 이런 것들을 시키고는 하는데 이렇게 또 코어 자체를 또 어떤 운동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코어 운동을 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으로 인해서 아프다라는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냥 전제만 달라졌고 운동을 또 강조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 아파지고 이런 게 이제 매 한 가지인 거죠. 사실상 뭐 달라진 게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코어에 대해서 좀 다시 제가 잡은 개념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많은 뭐 지도자분들이 알려주는 운동 자세들이 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동작을 함에 있어서 그 동작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동을 위해서 코어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코어 운동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전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전신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으려면은 일단은 우리 체형이 올바르게 잡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세요.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건물을 바로 세우는 거지 그 상태에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잖아요. 중력의 영향은 계속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봤자 기울어진 상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기울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렬이 맞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는 어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코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렬 상태, 몸을 똑바로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 아니 어쩌면 어떠한 운동을 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 돼서 운동 자극이라던가 혹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것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사실 우리가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코어의 개념은 전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함께 봐주셔야 되겠죠. 어떤 플랭크적인 동작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플랭크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뭐 누워서 구른다던가 이럴 때에도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한테 맞는 정렬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영상에 계속 올리는 어떤 동작이나 팁 같은 영상들도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처방이 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증상만 듣고 너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상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는 재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유추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회원분들이 상담을 오거나 어떤 이렇게 통증 때문에 상담을 오거나 하면은 그냥 상담만 해서는 이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회원분들 개개인마다 다 체형을 분석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원인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끼리의 연결성을 찾아서 제거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너의 증상만 듣고 나는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거는 한 번쯤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은 득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한테 독을 주는 것보다는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가볍게 어떻게 체크해 보실 수 있냐면 거울 앞에 쓰셔서 바지 혹은 여성분들은 치마나 바지 허리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남성분들은 그 사각 트렁크 속옷 입었을 때
자꾸 이렇게 사타구니에 한쪽만 낑긴다. 그것도 이제 허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차라리 조금 피해 주시고 내 몸을 좀 더 정확히 바라보고 체크하는 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근육이 코어가 아니라 전신의 조화, 그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코어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몸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 몸을 체크하는 방법이 정 어렵다면은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그만해라 라는 신호기 때문에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는 운동만이라도 피해 주시면 우리가 운동이 독이 되는 거는 조금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